네, 2021년 6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정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야당 중심으로. 왜 윤석열, 최재형은 입당을 늦추고 홍준표는 먼저 복당을 했는가 짚어보겠습니다. 국힘당을 뜯어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씨를 도와주던 사람이 전모 씨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윤석열 씨 곁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윤석열 씨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있어서 유감이다 뭐 그런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렇답니다. 윤석열 측에 사람들이 모여있긴 하지만 윤석열 씨가 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 중에 하나는 국힘당의 입당인데 거기에 본인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최재형 씨 측근으로는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을 했던 조아무개 씨가 활동을 한답니다. 과거 국가미래연구원 싱크탱크를 개설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정치적 감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철수 씨 측근으로는 신모 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노련한 판세를 잘 보는 분들이죠. 이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공통점은 국힘당원이 아니죠. 원의 3인방이라고 해도 되나요? 물론 안철수 씨는 자기 정당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국힘당은 아닙니다. 이 3인이 합쳐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지를 단일화하고 난 다음에 국힘당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이 세 사람이 각자 개별 입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한 사람은 들어가고 두 사람은 딱 합의를 해서 국힘당하고 1대1로 합당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러한 저울질들이 윤 캠프, 최 캠프, 안 캠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검토가 나오느냐? 국힘당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에요. 선뜻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주 이례적인 사람이 국힘당의 적자, 장남을 주장해온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미 복당했죠. 그분은 계속 복당을 주장했으니까 복당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들어간 홍 의원은 어떤 문제에 부닥치느냐? 이게 앞으로 이 세 사람, 원내에 있는 세 사람과 같은 문제가 됩니다. 이준석 씨를 대표로 만든 세력과 싸워야 될 겁니다. 왜 국힘당에서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내세웠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국힘당에 고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질을 이준석 씨가 고치면 좋은데 못 고치면 홍준표가 고쳐내야 될 겁니다. 국힘당에는 세도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과거 조선 말기에 있었던 노론 집단하고 비슷합니다. 이들은 자기 당이 집권을 하면 좋지만 집권이 안 되더라도 내가 권력은 유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따라서 집권이 절체절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게 절체절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야권에서 일당으로 존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국힘당에서 실력자라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원으로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면 또 좋고 대통령 누구 시켰다가 그 사람이 자기 치면 손해니까 굳이 누구를 대통령 만드는데 열정적으로 안 하고 야당으로 있는 게 오히려 좋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러한 정서가 지금 민주당이 과거 호남당이었던 시절, DJ당 시절 이런 정서가 있었죠. 호남 맹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안에서 공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으니까 권력 잡으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 국힘당이 경상도당으로 찌그러져서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 보고 한번 경상도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다음 선거에 공천하지 않는 제도를 해봐라 하고 제의했던 게 그 때문입니다. 이 국힘당의 이 잔머리를 고발하면은 제가 이제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이 정권 초기 17년부터 이제 탈핵 정책을 비판했는데 그때 그걸 들고 국회에 가면 국힘당 그 전신이죠. 움직이지 않았어요. 탈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서를 보였습니다. 한참을 따져보다가 이게 맞는 말이구나. 그리고 그래도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해야만 조금 지지 세력이 오겠구나. 그럼 워낙 완패를 했으니까 하나씩 들어오다가 지금은 자기들이 무슨 탈핵을 반대하는 사람처럼 주장합니다. 득표에 도움이 되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국힘당의 생리입니다. 국가의 발전이나 이런 걸 놓고 고민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보수를 망칩니다. 과거에는 호남당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진보를 망쳤다면 지금은 이런 사람 때문에 보수를 망칩니다. 이들은 선수를 쌓아서 다선의 국회의원이 되고서 원내 실력자로 있는 게 중요하지 대한민국 발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보수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국힘당에 이러한 걸 개혁하지 않으면 대선 승리도 어렵고요. 승리해도 그 다음에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당개혁이 이게 국가개혁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노무현 씨가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열린 우리당을 만들었겠습니까? 민주당, 그때까지 호남당이었죠. 그걸 바꿔보려고 했었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본인이 탄핵당하는 결과를 당했죠. 민주당에서 탄핵을 시켰잖아요. 윤석열과 최재형은 국힘당과는 정서가 다른 사람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국힘당에 들어가면 뭐 전혀 다르네. 이 사람들은 공무원 했던 사람이잖아요. 정치는 완전히 이건 판이 다릅니다. 힘을 못 쓸 거예요. 똑같이 법조계에 있었던 나경원이나 조윤선 씨가 이회창 대표 시절에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가서 뭐가 했습니까? 정치인밖에 더 됐어요?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편성돼 버렸죠. 윤석열, 최재형도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견하지 어려울 겁니다. 때문에 윤석열 씨가 선뜻 국힘당에 안 들어가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재형 씨도 이걸 알게 되면 공공시 도움으로 이걸 알게 되면 입당 늦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철수까지 합세해서 자기 세 사람이 신당을 만들자. 국힘당은 도저히 안 되겠다. 만들어서 국힘당에서 원래는 와라 하고 깨버리고 한다면 오히려 보수를 한번 다시 만들 기회가 오겠죠. 이게 실패하게 되면 보수가 둘로 쪼개지니까 다음 선거에서는 이제 보수 세력이 또 필패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처절한 싸움 끝까지 가다가 어느 한쪽이 뭐 국힘당이 일로 다 오거나 뭐 와해되거나 아니면 뭐 이게 다시 들어가거나 이렇게 돼서 처절한 싸움을 한번 치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 보수의 개혁은 없습니다. 지금 국힘당이 복당했지만 홍준표 씨도 4년 전 대선에서 국힘당으로는 대선 못 이긴다는 거 본인이 경험했어요. 저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그거 이길 수가 없는 선거였다. 지금 또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국힘당은 귀족 정당입니다. 박근혜는 탄핵 때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국가는 군인이 지킬 것이니까 나는 내 재선이나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거를 적자를 자초한 홍준표 씨가 복당했으니까 고쳐내야 됩니다. 윤석열 씨는 이건 어렴풋이 아는 것 같고요. 최재형 씨도 이제 정치는 잘 모르던 분인데 서서히 알면서 고민할 겁니다. 때문에 이들은 입당이나 또는 국힘당과의 합당을 하지 않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보수 정당이 나오는 거고 이게 참 문제죠. 들어가면 또 이분은 말을 갈아타는 건데 물을 건널 때는 말을 갈아타지 말래매요. 갈아타면 또 엇박자가 나오죠. 문제입니다. 느리고 느린 당입니다. 진짜. 보신만 위주로 하는 당이 국힘당인데 대선 치르기 전에 이거 개혁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혁할까요? 이거를 야권에서 나선 후보들이 먼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정권 교체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과 최재형은 입당 늦추고 홍준표는 먼저 복당해서 공통점은 뭐냐? 국힘당 바꿔라. 바꿔놓고 그래야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도 또 한 번 도약이 가능하다. 이것을 야권서 대권을 노리는 분들이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